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이번 이사는 정말로 혼자서 했거든요. 제대로 된 이사인데, 물론 포장 이사를 부르긴 했지만,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 단순히 짐만 옮겨놓고, 짐만 풀어놓고,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오다 보니까, 길도 익혀야 되고, 아무튼 이래저래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그나저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얘기해볼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저도 얼마 전에 읽었던 소송을 처음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으로는 처음 읽었는데 음, 되게 이 소송, 변신 이 두 편만으로도 이 작가가 대충은 이런 작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소송은 꽤 길었는데 변신은 보통 단편 소설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곤충이 된 1인칭 시점을 되게, 물론 소설은 3인칭이긴 한데 그 곤충이 된 시점을 되게 생생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 한 마리 곤충이 된다면 어떨까, 뭐 그런 기분 이런 걸 상상해 봤는데 확실히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벌레를 좀 그만 때려잡아야겠다. 근데 벌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그런 묘사적인 부분도 좋았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경험은 정말 많이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분량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임팩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곤충으로 변신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원래 자기가 먹여 살리던 가족들인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약간 소설가가 실제 겪은 일이랑 경험에서 우러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쓴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는데, 확실히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히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처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이 개념을 사회 구성원인 나로 확장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해서는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저는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들을 종종 봐요. 훌륭한 아버지. 이것도 물론 타인의 시선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변신에 등장하는 그레고르의 아버지처럼 그런 미성숙한 아버지를 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역할군뿐만이 아닌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 좀 더 빨리 깨닫게 되고 정말 그런 깨달음이 문득 현실로 다가올 때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자 간의 갈등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한편 아버지와 아들은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하는 경우 되게 대표적인 예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죠. 어쨌든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룬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도 아버지한테 적잖이 억압을 받은 작가인데 그런 부분들이 작품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이 부분을 되게 쉽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아, 내가 능력만 있으면 그 집안 환경을 떠나서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독립을 해보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면 그 개인의 환경 그 자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오고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의 삶이 다 다르기도 하고 자연히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며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어요. 저도 단절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와는 되게 깊은 대화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이 어른들이 특히나 우리 윗세대, 세대 간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랫세대보다는 그 이전 세대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도 단절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와는 여전히 깊은 대화가 어려운데 어떤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래, 하나씩이라도 바꿔 나가보자. 사소한 것들. 근데 이게 또 사소한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이 돼야지. 이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대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1번, 너무 많은 대화를 피한다. 이게 막 친근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더 급작스레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번, 너무 많은 대화를 피한다. 2번, 내 생각을 납득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게 참 머리로 알면서도 안 되는 건데 설득을 하고 싶나 봐요, 그렇게. 그래도 의식적으로 내가 어느 순간 아버지를 납득시키려 하고 있어.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좀 놓는 방향으로. 두 번째, 내 생각을 납득시키려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봉사를 한다. 우러나오는 만큼만. 이게 되게,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 같아요. 부모들은 자식한테 뭔가를 해달라 그러고, 뭔가를 요구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몇 천만 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당당하게 받아달라고 하니까. 저도 뭐 가족끼리 뭐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 뭐 돈이 뭐 중요해.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타인한테 봉사를 하려면 정말 뭔가 받으려는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해주고도 저 사람이 안 해준다 해도 별로 섭섭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신나게 잘해주고 다 주고 진짜 다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이게 누구한테 왔냐? 저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한테 배운 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건데 하지만 저는 이게 가족한테 선을 긋는다 그러면 좀 냉정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멀리 봤을 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우러나오는 만큼만 봉사를 한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어쨌거나 비난은 피한다.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부모도 사람이고, 이제는 자식들이 나이를 먹었으면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알고, 특히
저희 부모님만 해도 사과를 할 줄을 몰라요. 자식들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래도 아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쯤은 사과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자식들한테 사과하는 게. 사과를 진짜 절대 안 해요. 이런 측면에서는 반면교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만 자식으로서 비난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자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 자체는 웬만해서는 피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나가는 거. 하다못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뭐 댓글도 남겨주고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 괜찮다고 저는 그냥 제 방송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남겨주고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너무 많은 대화를 피한다. 내 생각을 납득시키려 하지 않는다. 억지로 납득시키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봉사를 한다. 어쨌거나 비난은 피한다. 아, 잘 정한 것 같아요. 네 가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소설 얘기에서 좀 너무 많이 삐져나온 것 같은데 소설에도 아버지에 관한 묘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부자 관계가 무시하지 못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제가 보통은 유쾌하거나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 문장이라도 아름다워서 읽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소설을 좋아하는데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은 저한테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끝까지 읽었어요. 사람이 굳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괜찮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소설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소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소설에서 교훈을 찾고 뭐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래곤 하는데 아직도 그래? 막 그러면서 그리고 뭔가 소설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뭐 그러면 막 실망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 이게 내가 몇 날 며칠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래도 계속 읽는 걸 보면은 그래도 1%는 달라지지 않았나 소설을 읽고 나서부터 뭐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교훈을 찾고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진실,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낡은 습관을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 같아요. 짧은 단편 소설 변신이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그 김영하 작가가 얘기했던 성이라는 소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읽어보고 싶네요. 이 프란츠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방황을 한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사 오고 첫 방송인 만큼 저한테는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